한국경제 배태용 기자님의 7월 17일 칼럼을 요약하고 또 덧붙인 내용입니다. 요즘에 특히 채권이 뜨는 이유는 베어마켓, 즉 하락장에서 주식의 대안으로 채권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순매수가 올해 들어 6조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채권의 속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채권의 가장 큰 매력은 이율이 은행 예금보다 높고 리스크는 주식보다 낮은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단 회사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망하면 다 잃는 겁니다. 채권 시장 규모는 2,000조가 넘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도 더 큽니다. 반면 우리 주변에서 채권 투자자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채권은 매수자를 정해놓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죠. 이 기관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일반 투자자들이 채권을 접한다는 로직인 거죠. 기관 투자자에서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거기서 개인 투자자, 이게 장내 채권 시장, 기관 투자자에서 증권사,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로 이게 장외 채권 시장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채권에는 코덱스 단기채권, 코덱스 국고채 3년,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 코세프 국고채 10년 등 IRP 연금저축계좌, DC 계좌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보며 이미 정해져 있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채권 상품은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주 후에 주식처럼 신경 쓸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보통은 만기 이자를 쪼개서 3개월마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채권을 살 때는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별로 안정성을 표시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BBB 플러스 이상 매수를 권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기가 길수록 이자가 높은 데 반해 회사가 부도날 경우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바로 채권에는 부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파산하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금리 리스크도 있는데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고 시중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높아집니다. 즉 금리가 높을 때 싼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해서 금리가 낮을 때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이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중금리보다 채권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채권을 하기 괜찮은 시점으로 보시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초기다. 예를 들어 뭐 1%, 2%, 3%, 4%, 5% 갈 때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향해 가고 금리도 많이 올랐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을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으로 코스피가 1,500인 셈입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저 코스피가 1,500이면 무조건 들어가요. 1,300 갈 수도 있죠. 지난번처럼. 네. 1,400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1,500이면 괜찮죠. 네, 매우 괜찮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채권이 뜨는 이유는 베어마켓, 즉 하락장에서 주식의 대안으로 채권이 급부상하는 거죠. 개인의 순매수가 올해 들어 6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약세장에 들어섰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개별 종목에서 채권 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작년 전체 개인 채권 순매수액이 4조 5,674억 원인데 올해 7월 중순 기준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6조 1,366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채 등 안정성이 높은 공사채 금리가 연 4%를 넘기면서 시중은행 예금 혹은 불안정한 주식보다 매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채권에 반영되다.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금리도 이를 반영해서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채권의 인기 비결이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올해 초 연 1.855%에서 최근 3.260%로 올랐고 우량 회사채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460%에서 연 4.139%로 뛰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금융투자사나 보험사 등은 시중 채권 가격 차이를 이용한 매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보유한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즉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금리 상승이 채권 투자엔 악재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채권을 투자하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아진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높은 채권 금리로 수익을 내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차익으로 또 한 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채권들이 있는가? 채권 발행은 주체에 따라서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등으로 구분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채랑 국공채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국고채는 신용도가 높고 거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를 대표할 때 자주 쓰이고, 한전채는 AA 등급 회사채와 비슷한 우량 채권임에도 표면 이율이 4%를 넘겨서 투자 매력이 매우 높다. 회사채는 신용 등급과 만기를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되고 발행 회사가 부도를 맞는 등 위험이 생긴다면 손절매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량 등급 채권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우량 회사채를 고려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행이 돼서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는 만기가 다양하고 최소 투자 금액도 1,000원 단위로 부담이 작아서 자금 사정에 맞춰 투자가 가능하죠.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시중금리가 낮았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행된 낮은 이율 채권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채권을 담고 있는 ETF 상품도 많아지는 추세고, 설정액 10억 원 이상 국내 채권형 ETF는 총 39개고 올해 들어 총 1조 3,856억 원이 유입이 됐다. 채권도 주식처럼 온라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MTS를 통해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데 주식과는 달리 채권은 최소 거래 단위가 있죠. 국고채는 거래량이 많아서 일반 회사채보다 매도 매수가 수월하고 향후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매도해서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영웅문 S에서 한번 장외채권과 장외채권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